네,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 왔다 갔다. 조금 더 진폭 크게. BMW의 아주 강력한 차량이죠. M340i이고요. M340i의 주행 느낌이 어떠한가, 이 차량의 퍼포먼스는 어떠한가, 그런 부분을 살짝 맛보는 정도의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나가는 느낌, 몸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사운드 중심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글을 바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M340i고요. 시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지금 좀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 하고 진동음이 좀 있어요. 이 진동음으로 들려오는 거는 엔진보다는 배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진동이 스티어링 휠에 좀 있고 기어 노브엔 없고 도어 트림이나 암레스트엔 없는데 이 등판에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고 호호, 정차 중에 RPM이 7000까지 올라갑니다. 스포츠 플러스. 야, 이 엔진 사운드와 배기 사운드의 양이 8 시리즈의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고 훨씬 과격합니다. 근데 다시 진동이 시작이 됐고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에 넣고 드라이브 놓고 드라이브나 후진을 놨을 때 이게 더 심해지진 않고요. 리뷰 촬영하는 날씨가 기온이 지금 한 영상 3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후륜구동 자동차이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오토소닉스 방송은 항상 같은 코스를 주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저의 너무 주관적인 의견을 담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구독자들과 시청자들과 같이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외부 소음 들어오는 게 꽤 있어요. 하체 소음이 꽤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느껴지고 오, 이게 진짜 단단함이 330i M 스포츠랑은 또 다르고요. M 스포츠 디퍼렌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일상적인 길에서 우리가 이런 시멘트 길, 노면 상태가 비포장 수준의 길 언젠간 맞닥뜨릴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승차감도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단단합니다. 단단한 게 아니라 이거는 딱딱하다고 봐야 돼요. M3가 아니라 M340i인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주길래 이 방지턱부터 이게 장난이 아닌데, 속도를 조금 올리면서 가볼까 이렇게? 핸들 반응이 기존에 탔던 8 시리즈 리뷰 보셨잖아요. 8 시리즈 리뷰를 보시면 그 차량이랑 이 차량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시작부터 몸이 좀 힘들어요. 몸이 좀 힘들다. 바꿔서 얘기하면 스포츠성이 훨씬 강하다. 8 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스포츠 쿠페형 세단인데, 컴포트 스포츠 쿠페형 세단, 디자인은 스포츠 쿠페형 세단인데 승차감은 컴포트,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얘는 그냥 처음부터 스포츠고 제가 이 차
사자마자 처음 밟았을 때 이 느낌만 전달을 해드리면 8 시리즈를 정말 잘 만들었네요. 8 시리즈를 확실히 고급감이 있네. 제가 그 차 리뷰 처음 시작할 때 M340i의 2배 가격에 이 차량이 엔진이 똑같은데 과연 그것이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느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느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속도로를 얘도 먼저 올라타서 같은 코스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회전을 했을 때 시트가 나를 꽤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노면 소음이 큰데 엔진 소리가 꽤 크게 들려오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적당한 밸런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 고속도로가 지금 노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게다가 근데 이게 쏠림이 몸이 쏠리는 느낌은 꽤 있어요. 그리고 뒷바퀴 조향되는 느낌이 축간거리가 짧아서인지 제가 X5 M50D 그리고 840i 그랑쿠페 이 차량을 탔을 때 뒷바퀴 조향되는 느낌이랑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꽤 많이 나고 반자율 주행을 동작을 해볼게요. 반자율 주행에 앞에 차량 간격 이 화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요렇게 움직였을 때 원래 BMW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다른 조작을 하는 것 때문에 핸들에 이렇게 힘이 가서 이탈하려고 할 때 스티어링 휠을 요 정도 움직일 때는 차가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똑바로 가면서 좀 차가 나를 대신해주는 느낌이 좀 강했다고 하면 M340i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똑같이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는 대로 바로바로 이 살살살살 움직이는 거에서도 반응을 하고요. 야, 이 정속 주행에서 노면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3 시리즈 전차종에 전면 유리가 이중 접합이 되어 있는데 측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330i에만 전측면 유리에 이중 접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반자율 주행 꽤 잘 맞추네. 그런데 이 차량은 전체 유리가 그냥 일반 유리이고요. 흡음재가 오히려 도어 트림 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체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게 스포츠성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자율 주행 성능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인식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딴 차량이랑 다르게 3D 보기 이렇게 해놓으면 꽤 이쁘게 보여지거든요. 자, 330i와 M340i의 그 갭적인 부분에서 330i M 스포츠 기준으로 해서 이 차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330i도 워낙 옵션도 좋고 하체도 단단하고 M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별다른 느낌을 못 받고요. 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시트가 이거 방지턱 세다. 적용되어 있는 시트가 꽤나 단단하면서도 시트가 좀 작다 이런 느낌이 들고 컴포트 시트가 아니다 보니까 헤드레스트 부분이 좀 상당히 딱딱합니다. 엉덩이도 딱딱하고 허리 지지대는 괜찮고 머리도 딱딱하고 이렇게 섰을 때 뭐 깔리는 배기음 정도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진동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M340i의 인테리어 느낌은 3 시리즈의 30i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가죽 대시보드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 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기어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기본 적용됐다 이 부분 말고는 330i와 M340i의 차이를 못 느끼겠고요. 스티어링 휠도 똑같고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똑같고 아이드라이브 7.0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펑카로 사용하면서 패밀리카를 쓰겠다. 거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인도 골이 꽤 많이 흔들리거든요. 고양이 인형 같은 거 보면 머리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머리가 움직여지고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머리를 기대고 있기보다는 목을 좀 세워놓고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 착석감 이게 되다 보니까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웠다고 하면 목베개를 대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면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 차 가격 7,5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530i X드라이브와 M340i 컴포트와 스포츠 성향이 너무 다르지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M340i를 펑카로 쓰면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지턱을 넘고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느낌은 괜찮네요. 펀치력도 훌륭하고 RPM이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1000 밑으로 내려갔다가 100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럴 때 약간 조금 느린 반응차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RPM이 유지될 때는 괜찮은데 연비 세팅이 되어 있어요, 컴포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웅웅 하고 끊어서 나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가속이 되진 않습니다. 제동을 할 때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하면서 몸이 많이 움직여요. 어우 세다. 제동 밟아. 제동. 오, 엄청 단단합니다. 이야. 근데 이 나가는 느낌은 있잖아요. 컴포트에서 우리가 세게 밟지 않을 때 부드럽지 않음이 있어서 아예 그냥 초컴포트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를 한번 놔볼게요. 혹여나 이 M340i를 패밀리카로 쓰면서 부드럽게 타고 싶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좀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제동은 똑같이 좀 과격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좀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요런 느낌도 M340i에서 가질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세게 밟는데도 그렇게 요동치면서 나가질 않습니다. 에코프로에서는 2단입니다. 너무 강력하네요. 와. 야, 핸들을. 이거는 스포츠 플러스에서 풀가속을 하면서 커브길을 돌 때는 차가 힘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길에서 RPM을 끝까지 다 못 쓰고요. 이게 RPM이 한 5000에서 7000 사이 올라갈 때는 차가 중간에 붕 뜨는 느낌이 날 정도로, 오늘 노면이 좀 차가워서 아주 막 화끈하게는 못 하겠는데 시트 포지션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고, 근데 이 파워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와. 330i를 탈 때는 거의 풀가속으로 끝까지 밟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좀 무서워요.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와, 이렇게 거의 높은 RPM 갔을 때 차가 이거는 좀 적응을 해야겠다. 뒷바퀴 조향이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차가 어느 정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가, 이 차가 받쳐줄 수 있는가를 알아야 조금 운전자가 마음 편하게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한 80 정도가 되는데 이 차가 내는 성능이 한 100 정도가 넘다 보니까 이게 좀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5,000, 6,000? 5,000, 6,000 정도 갈 때는 접지가 떠가지고 차가 붕 뜨는 느낌이 날 정도로, 여기서 이때 핸들을 만약에 뭐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 차를 풀가속한다,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차가 하이 RPM 한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PM을 제가 끝까지 올리면서 변속을 안 했는데 빠바방 하면서 기어는 또 안 바뀌어요. 골 때리는 세팅입니다. BMW M340i는 M3를 타셨던 분이 BMW M340i를 타보시면 좀 가벼운 느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M3의 신형이 아니라 340i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 차 신형의 인테리어와 이 차량의 가격, 제일 중요한 건 가격과 워런티죠.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M340i를 타서 불만을 가지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주행을 하는 거는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거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파워가 조금 천장에 닿더라도 좀 가깝게 앉고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의 수동. 차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성능을 전부를 보여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짐이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촬영 장비가 소리, 몸이 움직이는 거랑 살살만 밟았는데도 스포츠 이런 식입니다. 스포츠 플러스. 오, 이거는 이야, 차가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나가지고 거기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심적으로. 이런 거 지금 기어를 변속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RPM 7000에서 변속을 안 하고 있었더니 빠바바바 뽀뽀뽀뽀 빠바바바 뽀뽀뽀뽀. 그리고요, 이제 드라이브, 기어도 드라이브 이렇게 천천히 갈 때 있죠. 천천히 이렇게 갈 때도 조수석에서 탔다고 생각을 하고 몸에 힘을 뺀 겁니다. 여기서 세게 밟으면 이거지.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의 드라이브 모드. 와, 속도를 낮췄다가 다시 풀악셀, 브레이크 가속, 브레이크 가속,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왔다 갔다. 조금 더 진폭 크게 뒷바퀴 조향되는 게 바로바로 느껴지고요. 이 차들은, 이 BMW 고성능 차들은요, 다시 속도 줄였다가 이 느낌이, 우와, 생각하게 만든다. 수동을 굳이 넣지 않아도 그냥 자동 변속 모드에서 BMW가 세팅해 놓은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이거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고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네요. BMW M340i는 이런 느낌이고요. 계속 막 침이 마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강력해서, 이야, 근데 이 정차할 때 진동은 좀 아쉽다 진짜. 제가 리뷰 촬영을 하면서 4단 구경을 거의 못 해보는 것 같아요. 4단을. 이건 뭐 4단을 가기 전에 이미 속도에서 오버가 돼버리니까 M340i를 세컨카나 서드카로 구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가성비의 끝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사운드 설계를 한 사람도 환자입니다. 이번에는 높은 RPM.
스포츠의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다이내믹한 주행을 하고 나서 다시 일반적인 컴포트로 왔는데요. M340i의 스포츠 모드 무섭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있죠.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후륜구동차에 익숙하고 아주 빠른 차를 경험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탔을 때는 가성비의 끝판 M340i는 정말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갖겠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M340i를 사서 제가 볼 때는 RPM 6000까지 올리는 것도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 이 차의 성능은 절반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민첩성 부분에서도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330i도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330i와 M340i의 비교를 둘 때 이런 일반적인 속도, 일반적인 그 다이내믹함, 이런 부분에서는 후륜구동이라는 340i와 엑스드라이브의 330i, 330i 엑스드라이브로 풀악셀, 풀가속을 하면서 주행하는 그 느낌에서는 끝까지 RPM을 쓰면서 뭔가 엑스드라이브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다 놔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강력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타거든요. 한 손으로 탄다 치면 흔들리는 거, 방지턱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뭐 한 손으로 한다 그랬을 때 몸이 이렇게 여기 어깨가 달 정도로 그렇게 쏠림이 오고요. 자, 후진을 놓고 오. 자, 이게 센터잖아요. 왼쪽으로 한 바퀴 조금 더, 한 바퀴 조금 더가 끝이고요. 후진을 할 때, 전진을 할 때 이 스티어링 휠은 꽤 무거운 편인데 이게 뭔가 조인트 소리처럼 꾹꾹. 이 소리 조금 그렇다. 달릴 때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차가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세워놓고 요런 소리가 좀 아쉽네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드라이브에서 좀 그냥 시내잖아요. 가다가 방지턱 이런 식으로 노면이 안 좋은 길 타당타당, 또 방지턱 타당타당, 이런 식입니다. 네, BMW M340i의 주행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앵글을 바꿔놓고 짧게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M340i의 모든 주행을 마무리를 했고요. 방송으로 다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컴포트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차가 단단함이 있어서 컴포트를 사용하다가 좀 가끔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차라리 그냥 BMW 330i의 엑스드라이브 그쪽이 나을 것 같고요. 진짜 강력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 M3 풀체인지가 나오기 전에 그 맛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랑 빠른 차를 원래 자주 타셨고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M340i를 선택을 하셔야 이 차 성능에 그래도 한 7-80%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일반인들은 이 차량 성능의 절반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참 강력하게 나왔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느낄 때는 배기음 쪽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너무 스포츠만 하다, 이런 느낌이 BMW M340i 저희 느낌이고요. 차량의 기본기 빠르다, 뭐 진짜 잘 나간다, 코너링 좋다, 커브길 좋다, 민첩성이 뛰어나다, 이런 여러 BMW M340i의 장점은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좀 일반적인 소비자 기준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퍼포먼스나 달리기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네요. 네, 어찌됐건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겨울 시즌이라서 시승 리뷰가 이제 많이는 못 올라가겠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오토소닉스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